안녕하세요. 주식타 짱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6시 52분이네요. 제가 좀 오늘 5시 정도에 나와서 일단 금융기관 상대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느라 좀 일찍 나왔습니다. 자, 오늘 힐링 여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과거에 이 기업은 일단은 뭐 하는 업체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기대감도 존재한다. 자, 결국은 뭐 좀 안 좋은 소리지만 경계심을 갖자는 결국은 주가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할 거다. 결국은요. 다만 기대감을 가자는 단기적인 이벤트의 상승은 발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업이 어떻게 된 기업이냐면 첫 번째 산업용 로봇. 지금 로봇 시장이 뜨겁죠. 자, 로봇 시장이 뜨거운데 그 로봇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 물류화 로봇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능형 로봇.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산업용 로봇은요. 그냥 단순 작업이죠. 공장에 가면 트레일러 벨트 올라갈 때 이렇게 단순 조립.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로봇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냥 어떤 뭐 자동 시스템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과거에 이 주가가 4,930원까지 10배 가까운 상승을 줬었을 때 이때는 왜 그럴까요? 왜 항상 과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거를 알아야만 미래가 어떻고 왜 로봇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예로 제가 그래도 가장 강조드리는 게 뭐 자랑은 아니고 20년 동안 여의도 자사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스타 펀드 매니저를 7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항상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 다음에 종목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선의 의도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해줄 때 제가 조금 더 하지 말아야 될 업종 또는 수혜 업종 이런 것들을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댓글로 파이팅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결국은 500원에 있었던 주가를 5,000원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삼성전자에 있었던 임원이 대표도 아니고 사내 이사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그런 기사 그리고 재료를 뜨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렸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까보면 어떻게 됐다?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인수한 거는 다름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최근에 대동이라는 종목. 주가 보면서 가시죠. 자, 이 두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잖아요. 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동. 이 기업은 농기계 업체예요. 농기계 업체인데 이제 시장 트렌드 자체가 과거까지만 해도 어떤 트렌드가 발생되냐면 자, 한번 보면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가 2차 전지 업체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2차 전지 업체인데 지금 시장의 타겟이 즉 전기차 업체에서 물론 1, 2, 3, 4, 5 이렇게 되죠. 지금은 어디로 진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율주행 1, 2, 3, 5에서 3.5단계까지는 진입이 됐어요. 완전 제할까지는 안 됐고 자, 그럼 자율주행도 역시나 2차 전지의 확산, 그 전기차의 확산이죠. 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 이거죠. 자,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도 테슬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좀 사이드에 빠진 소리를 한 이유는 이 휴림 로봇을 알기 위해는 반드시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분명히 이런 삼성의 인수설로 이렇게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1년이 지나본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쵸? 다른 기술력이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대동은 뭐 하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농기계. 그쵸? 농기계 업체인데 플러스 자율주행 농기계 트랙터. 이 업체들 두 군데를 지분 투자를 했죠. 5% 그리고 10% 넘은 자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휴림 로봇은 주가가 왜 로봇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오르지 못했고 사실 20% 오른 건 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빠질 때는 같이 빠지냐. 첫 번째는 지분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깊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도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범서방파에 혹시 김태촌 씨 아시나요? 김태촌. 예. 양아들이 있는데, 양아들이 지금 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오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산운용사의 과거에도 몇 번 불렀을 때 IR 담당자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탐방도 받질 않습니다. 왜? 이 지분 구조를 하나하나 캐다 보면 이렇게 가는 구조가 생기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기업이 만일에 지금 있었던 게 750원에서 800원 사이에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는 거지. 이제 전환될 날짜가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전환이 돼요. 자, 이 무슨 거냐면 1년 전으로 회귀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이때로 한번 회귀를 해보시죠. 평당가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 700원에서 800원 사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좀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당신들한테 뭐라고 한다? 네, 주가를 한번 띄워줄게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어떠한 주가 형성을 못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2배 가까운 수익은 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너한테 좀 싸게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줄게. 다만 이 1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너한테 700원에 줬던 전환사채가 주가가 500원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원금과 이자 대략 6%에서 8%를 합쳐서 돌려줄게. 너는 손해보는 거 없지 않니? 다만 너에게 재료를 알려줄게. 어떻게 상승할 수 있다는 재료를 알려줄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자,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러면 자, 2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겠느냐? 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미래를 말해야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돈을 빌렸던 주체로부터 향후에 다시 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신뢰를 줘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원금 이자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을 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전환사채를 전환하기 위해서 주가의 단기 급등은 요소가 발생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뭐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지능형 로봇과 지능형 로봇과 뭐 인공지능 로봇, 요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자율주행 로봇도 아니고 뭐지? 산업용, 단순한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서비스용 로봇, 이쪽의 산업에 진출돼서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뉴로메카든 감속기든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하다 못해 유진 로봇도 움직이죠. 물론 뭐 밀레라는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로봇자가 붙여서 반드시 로봇, 맞아요. 1세대 기업입니다. 참고로 코스닥 시장에 제일 먼저 등장한 로봇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대의 산업 사이클을 쫓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런 로봇 산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을 못하는 거다.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분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예, 지금 트렌드에 맞는 로봇 산업을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지분 구조. 서방파, 양아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일정이 다음 달로 남아있으니 아마도 700원에서 여기까지 왔다. 자, 결론은 뭐다? 로봇이 갈 때 같이 갈까? 그러진 않아요. 어떤 기사를 나오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상장 심사가 있죠. AMR? 그쵸? 오토, 뭐 매티드 이런 건데, 자, 로봇. 자, 뭐죠? 자율 주행 로봇.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지금 이 상장을 시키면서 공모자금의 70%를 자율주행 어떤 뭐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겠다. 요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이런 부분을 좀 갖다다 붙이는 거를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재료를 엮기 위해서 이
뭐 지분 구조에 있는 그 양아들 있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요런 재료를 좀 섞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띄우고 그리고 CB 이 전환사채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 후행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자 그래도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손실이 크든가 3,000원대 뭐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해법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거래를 하십시오. 분명히 로봇 간다고 해서 갔냐고 못 갔죠. 로봇 빠질 때 어떻게 하죠? 최근 같이 빠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하나 매번 말씀드리죠. 자, 요 자료는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휴림 로봇 자율주행 비상장주 기사 일정 뭐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댓글로 파이팅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뭐 좀 좋은 얘기 좀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수단은 댓글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 파이팅! 뭐 어떤 말이든. 자, 그러면 로봇을 고를 때 만일에 최근에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방법의 차이의 문제인데, 자,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업종, 종목을 봤다 했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번 주부터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경계심을 가져야 되니까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나와서 경계심을 갖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이건 각 금융기관, 증권기관을 통한 세미나에서도 제가 업종과 시장과 현재의 금리 격차, 미국과 한국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다 설명해 드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몇십 조를 다루는 금융기관이라 사실 이런 소형주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라는 부분이 실업률 증가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시장을 경계하지만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건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왜? 돈 풀어놓은 거를 다시 가져가겠다. 정부가 환수하겠다라는 건데 실업률이 증가됐다는 거는 그러면 안 돼.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야. 과열 걱정하다가 침체를 걱정하게 되니까 상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식 게임의 룰에서 산업을 보는 거죠. 그 산업은 뭘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 최근에 좀 뭐 잭슨왕이라고 하는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이슈 일부분이죠. 일부분. 좀 뭐 어떤 주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어제도 나스닥에 어떤 반등은 소폭 반등을 이끈 거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하, 엔비디아, AI 반도체, 국내에 있는 AI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그 다음 삼성전자까지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죠. 이게 산업입니다. 그래픽, AI 반도체. 그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반도체.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구글, 알파벳, 신고가. 최대 실적. 이게 무슨 뜻일까? 구글은 뭐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유튜브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당신이 좋아하는 영상을 찾아줄게요 라고 하는 거고 알파벳은요. 이세돌하고의 바둑 대결을 했을 때 알파고 그쵸? 인공지능이죠. 로봇. 자, 이런 함수.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던 하나의 더 이벤트는 뭐였을까? 테슬라죠.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이긴 하지만 테슬라 CEO가 원하는 건 뭐다?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두산이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 그냥? 아니요. 6개월 전부터 있었지만 산업이 열리면 그렇다고. AI 산업, 로봇 산업. 단 국내에 한정된 이슈는 주가의 상방을 이끄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다만 지금 글로벌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폭이 있었다. 상승폭이. 자, 결론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휴림 로봇이 오르는 이유 뭐다? 그렇죠? 산업까지는 맞았다. 산업까지. 만일에 시장을 보고 제가 말했던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휴림 로봇을 골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로봇 쳐서 제일 작은 1,000원짜리 종목을 사겠다라고 해서 휴림 로봇을 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휴림 로봇 좋아.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은 뭐 찾을까? 업종을 찾겠지. 로봇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네. 난 손실인데 다시 올라갑니다. 산업은 어떨까? 잘 모르겠는데 그쵸? 다시 또 넘어가. 이러면 시장까지 점검을 할 때 괜찮네 라고 해서 빠져들게 된다는 거지.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해야 연습이 아니죠. 실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래에서 위만 보게 되면 지엽적으로 바뀌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한테 제가 뭐 물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만일에 최근에 로봇이다라는 부분을 보고 위에 산업까지도 점검을 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슈림 로봇에 대한 부분 어떤 기사를 이용해서 나올 텐데 그 일정은 적어놓긴 했지만 텔레그램 방 여기 지금 제가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부터 또 자, 일찍 일어납니다. 6시부터 화이팅 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에 CPI 별로고 뭐 테슬라 상승 에코프로마 이런 것들 있죠. FOMC 회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 한미반도체 뭐 특수관계인이 또 매수를 했더라. 왜?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한미반도체도 엔비디아의 날개를 다는 국내 유일한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죠, 사실. 네. 자,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오르는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종목 어제 5G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분명 단기 거래할 수 있을 때는 빈집털이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규모 이건 의미 없습니다. 본인들이 수주한 게 아니고 네옴시티 이야기도 나와서 어제 SY, 자 히림이 대표적이고 SY 얘기했더니 급등 나왔죠. 자, 이렇게 AI 북한, 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요. 뭐 참여를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방이 복잡해져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휴림 로봇에 대한 부분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파이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랄까 약간은 취미 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도 제가 잠시나마 이 경제 유튜버를 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제가 좀 떠나기에는 상당 부담감을 느꼈어요. 많이 보지 마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일단 뭐 정리해드리면 아까 공부되는 자료예요. 산업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만 손실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 뭐다? 이거예요. 산업까지 보고 시장까지 점검을 하면 손실률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뭐다? 얼마를 버느냐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항상 위로 가는 주식만 수익이라고 보시죠. 그죠? 10% 오르는 걸 20%까지 오르면 이 구간대에 10% 수익 났다고 보시죠?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의 보합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10%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투자하고 계시진 않은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바운딩의 투자도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다. 아시죠? 자,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다 말씀드렸나? 슈림 로봇, 두산 로보틱스. 그쵸? 예. 지금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다? 지분 이슈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AMR, 자동, 물류와 로봇, 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얘는 아니에요. 근데 그 김태철 씨 아들인 양아들이 어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지분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이벤트는 즐겨야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휴림 에이텍이라고 하려고 지금 상장 폐지는 아니고 거래 정지가 지금 오랫동안 들어간 종목이 있는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이것도 싹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휴림 에이텍 이게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과거에 난소암을 치료한다고 허위 공시를 내면서 거래 정지됐던 기업이에요. 자, 2년 정도 지났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비슷한 업종이죠. 카나리아 바이오, 과거의 현대사료, 여기서 약간의 좀 재무 구조를 클린하기 위해서 여기 돈을 좀 수혈하고 있답니다. 요게 조금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단기 이벤트 될 텐데 제가 제일 먼저 알긴 할 겁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일단 문자 주신 분들 대상으로는 라이브 방송
가끔씩 저도 뭐 필드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라이브 방송할 때 시장 점검 참여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6227-8706으로 뭐랄까 라이브 또는 뭐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휴림이라고 보내주세요. 됐죠? 자, 하여튼 뭐 힘내시고 오전 벌써 아이고 시간 많이 자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